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형식을 바꿔서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께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보 위주로 이제 속보를 전하면서 저의 코멘트를 곁들이는 식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종합 뉴스를 전해드리는 뭐 그런 형식을 한번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은 뉴스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은 저는 어떤 뉴스든 그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으시고 눈살 찌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돼서 스트레스도 많으신데 이왕이면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어, 그런 뉴스 전달 방식을 한번 택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분 좋고 여러분 무릎 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뉴스 많이 많이 전달해 드려서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지내고 나시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 손도 한번 딱 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저녁 시간 되시는 그런 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뉴스가 꽤 됩니다. 요점만 딱딱 잘라가지고 금세금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이제 5번째 행사를 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여의도 독주, 입법 독주로 해서 넘어오는 것은 가차없이 다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그것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 이것이 변화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을 또 한번 입증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입니다. 뭐 이게 웬 사진이야?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만화 사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만화입니다. 웹툰이라고 하죠. 컴퓨터에서 보는 만화. 근데 오늘 그 한 신문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영민 교수가 앵무살수라는 이 무협 만화를 우리 정치인들에게 권한다라는 한 페이지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만화의 제목은 앵무살수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서 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건데 몇 편을 봤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방송 시간까지 놓칠 뻔했는데요. 네, 이 만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무살수라는 무협 만화인데 오늘날 그 한국 땅에서 정치인들이 이리저리 그 이합 집산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 어, 자기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어, 공적 소명 의식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 이것이 이 앵무살수라는 무협 웹툰의 진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웹툰의 무협이 뭐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압권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 여러분 이 사진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중앙일보의 정치 국제 외교 안보 디렉터 서승욱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 윤석열 한동훈 충돌 감상문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구세주처럼 띄웠던 이들도 미래는 한동훈이라며 미련 없이 사진을 바꾸고 있다. 강자 뒤에 줄서기는 여의도 특히 국민의힘은 본능 수준의 관성이니 윤 대통령도 그러려니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 현직 검사가 총선에 뛰어들고 검사 출신의 출마지가 정치권의 뇌관이 됐다. 방송통신도 금융감독도 전직 검사가 책임지는 세상이다. 검사들의 약진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존재와 분리해 생각하긴 어렵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 반정치 포퓰리즘의 영향도 있다. 반정치라는 건 안티폴리틱스 이 말입니다. 정치가의 기본 소양은 타협과 공존, 갈등 관리와 통합인데 국민 정서는 정치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무턱대고 새 얼굴과 물갈이에만 열광하는 풍토 속에서 정당은 선거 때마다 하늘의 점지를 받은 누군가를 찾아내려 한다. 검사 정치의 기회도 열린다.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잃은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이 물론 크다. 하루의 정치 경험도 없는 법무장관의 여당 대표 입성에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준 그들의 무기력함과 무능이 유난히 밉고 야속한 요즘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국민택배라고 해서 공약 발표를 마치 고객들에게 택배 상자를 갖다 열어주듯이 국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 택배를 배달하는 심정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공약 택배 2호는 내일 수원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철도 지하화. 네. 윤 대통령과 오찬 이틀 만에 구체화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요. 어제 용산에서 점심을 먹을 때, 그제죠. 그때 여기 처음이시죠?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존칭을 사용했답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라고. 거의 옆에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윤 대통령하고 식사 자리가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이번이 처음인데 여기 처음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국민 택배 공약 발표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빨간 장갑에 빨간 조끼 그리고 국민 택배 상자 이제 저기에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이제 철도 대하화 이것을 수원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뒤에 재표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지도부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을 하면은 99% 부결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주목하는 재표결 시점은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 5월 29일까지의 약 50일 동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및 무소속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 등 115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상정의 키는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필요에 따라 재표결 시점을 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부터 5월 이제 말까지 그 기간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천자도 있고 또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국민의힘에는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금배지는 여전히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17명만 모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법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하에 아예 4월 11일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뒤 그리고 5월 말 그 사이에 특검법을 재투표한다.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은요, 최병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지역에 30석 내지 40석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로 볼 때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왜 패배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대답.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의 이념 지형에 보수하다. 지난 8년간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니 탄핵 전에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보수 성향이 약 8% 더 많다. 한마디로 보수가 진보 성향보다 8%가 더 많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다. 지역구에서 딱 한 사람만 국회의원을 뽑는다. 따라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틱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 뭐 이러면서 02-070 전화 꼭 받기. 끝까지 듣고 최경환 꼭 선택하기.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리기. 뭐 이런 겁니다. 친박의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북 경산에서 4.10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수감된 지 6년 만에 정계 복귀입니다. 최경환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격동의 시기, 정치 보복의 소용돌이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제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 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원조 친박 3인방을 들려면은 최경환, 김무성, 유승민 이 사람들 꼽을 수 있는데요. 올해 총선에는 선택이 각각 다 다릅니다. 최경환은 무소속 출마이고 김무성은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신청하고 유승민은 국민의힘에 남지만 공천 신청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양향자 개혁신당 지도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찰관, 소방관, 교정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주로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대 남성들만을 바라보는 그런 결집 효과를 노린 그런 공약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네,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인공섬 판 주메이라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유성 옵서버
1A가 부산, 두바이 위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 실려 있는 건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두바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위성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위성 옵서버 1A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있는 것이 이제 부산 공항입니다. 두바이 가운데가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부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좋게 제가 이것을 이런 사진으로 지금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여성이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성추행,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우리 돈 1113억 원 이제 배상 폭탄을 안긴 사람입니다. 진 캐럴 이름이 진 캐럴. 그 다음 이제 행보는 투표다. 원래는 언론인이었죠. 패션지 엘르 칼럼니스트였었습니다. 진 캐럴. 성추행 폭로 5년 만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선 패배를 위해서 투표를 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여성의 올해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입니다. 근데 손해배상 평결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13억. 그래서 이런 그 판결이 사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중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진 캐럴 배상금을 선한 일에 쓸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말이죠.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5년 뉴욕의 유명 버거더프 굿맨 백화점에서 이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트럼프가 캐럴에게 여성에게 줄 선물 고르는 걸 도와달라라고 해서 속옷 가게에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번 입어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캐럴이 그 속옷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트럼프가 그 탈의실 안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 타입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소권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됐지만 캐럴은 물러서지 않았고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몽블랑 만년필입니다. 그 몽블랑 만년필 중에서도 이 이름이 검은 신화라는 몽블랑입니다. 여러분, 이 몽블랑 만년필이요, 30억 원짜리입니다. 30억 원. 네, 중앙일보가 브랜드로 본 세계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몽블랑은 어떻게 명품이 됐나? 라는 그러한 기획기사를 오늘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몽블랑 만년필 2019년에 나온
하이 아티스트리 타지마할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1 검은 신화 당시 210만 유로 현재 약 30억 원에 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기후 동행 카드라고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 한 달에 6만 5천 원 정도 내면은요, 이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물론 경기도로 이제 오가는 광역버스 환승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예상 밖의 흥행을 지금 누리고 있다. 불과 닷새 만에 누적 판매량이 20만 장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 수도권 등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이 대중교통 카드, 환불해주는 카드가 있죠.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K패스 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아마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제 이런 카드는 일정 횟수 이상을 쓰면 뭐 20%, 30% 이제 개인이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한 이런 카드. 이미 쓰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십시오. 기후 동행 카드, 능력 알뜰 교통카드, 그다음에 K패스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K패스 카드하고 이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기후 동행 카드입니다. 새로 나온 지 닷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K패스 카드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 지하철 요금 인상하고 버스 요금도 들먹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연말에 돈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급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카드를 쓰면은 나중에 그 이용자가 낸 교통비의 20%에서 53%까지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따라서 연말에 그 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비 인상에 대비를 하지 못했던 이 K패스 연말에 환급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선거제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친명끼리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의 승리가 우선이다. 독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김두관, 이탄희 그리고 80명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반윤 전선을 넓혀야 한다. 그러면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력, 지배력 이걸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친명계 쪽에서도 찐명계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이수진 등이 이 병립형을 주장하는 걸로 봐서 뭐 당원 투표까지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이런 겁니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고 하는가라고 질타를 하는 그런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싼 혼란이 정리되지 않자 해결의 열쇠로 전당원 투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친문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제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유성정당 참여를 두고 격론이 붙자 전당원 투표로 출구를 찾았고 74.1%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위성정당의 길을 열었다. 이어진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선 귀책 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원을 전당원 투표를 내세워 뒤집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안경 쓴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신장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었고 진보신당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서울교통방송 TBS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신장기업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월 8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하차한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편파 진행 논란 장본인이었던 신장식 MBC 라디오를 하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패널이 현저히 많고 발언이 편향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 약간 흐릿한데요. 누군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밑에 뉴럴 링크라는 말이 이제 써 있긴 한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은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테슬라 전기차 100% 모터를 돌려서 가는 그런 순수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말고 순수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277조 원이 증발했답니다. 왜 그런가? 기술력은 좋지만 시장을 이끌 신차 모델이 없다. 주력 상품인 SUV는 4년 전 모델이다. 그리고 새로 낸 전기 트럭은 생산이 느리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277조 원이 증발을 했다.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이 네 곳의 시가 총액과 맞먹는 규모가 증발한 셈이라고 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도 사업의 큰 변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이러한 원인은 말이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작년에 말이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그 재작년 67%에서 39% 선으로 주춤하자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위기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가격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격 할인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은 2022년 4분기와 비교해 8% 늘어난 약 252억 달러였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자동차 기업이었지만 이제 다른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작년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없었다면 아마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말이죠. 이제 이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오너인 회사인데요. 오늘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인간 뇌에 컴퓨터 칩 이식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 사람 머릿속에 컴퓨터 칩을 직접 심어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북한이 엊그제 쐈다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불화살 3-31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군이 이게 과장됐다,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할 때는 이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수직 발사관 VLS에서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순항미사일이 비스듬히 날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직 발사관,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또는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수직 발사관이 아니라 비스듬히 쏘았다는 건 어뢰 발사관이다. 그런데 이 어뢰 발사관은 순항 미사일하고 구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아니고 수중 아지선에서 발사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말이죠. 이 부동산 업계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대참사가 일어났다. 중국 부동산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홍콩 법원이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항다 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국 발음으로 헝다그룹입니다. 에버그란데 그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ever 언제나, 그란데 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집단 이 그룹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구조조정 계획 마련 못해 채권 회수 명령 7번째 연장을 해줬는데도 끝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443조 원 빚잔치에 돌입한다. 홍콩 법원이 이 헝다그룹에 드디어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방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부채 그리고 계획된 청산이다. 자산 323조 원, 빚보다는 자산이 작지 않습니까? 한 120조 원 정도가 작은데요. 중국 내 본국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환을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이제 여파, 파급, 쓰나미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증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장면은요, 요르단 북부에 있는 미군 기지 파워 22라는 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쪽이 이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친이란 민병대의 이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미군이 처음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드론입니다. 이 드론 이름이 이란제 샤헤드 드론인데요. 자폭하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은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드론이 아니고요. 자기만은 원웨이 드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표물까지만 가는 겁니다. 기미가제처럼 목표물까지만 가서 그 목표물에 그냥 충돌해서 극복하는 그런 드론입니다. 가격 대비 살상 효과가 뛰어나서 이제 여러 곳에서 지금 쓰임을 당하고 있는데 재래식 전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그 미군도 당했다. 지금 우리나라 특전사에도 이 비슷한 드론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동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드디어 미군이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크게 다치는 이러한 드론 공격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중동 전쟁이 그렇지 않아도 얽히고 설키고 있고 지난 2주간에 무려 10개 나라가 개입을 하는 그런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슬람권의 수니파, 시아파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원리주의 대립 이런 것들도 겹쳐서 지금 난장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두려워했던 날이 드디어 왔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중동전에 군사 개입을 할 경우에 유럽까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지금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동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칠까 지금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이 열전 구도로 급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드론 공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일보가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 14곳 중에 12곳이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하늘을 침투해서 휘젓고 돌아간 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드론에 대한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에 대량 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드론은 적어도 그러니까 낮은 높이로 난다 이런 말이죠. 적어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서 안티 드론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개량형 드론은 속도까지 빨라져서 시속 100km가 넘으면 포획하거나 격추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전파를 발생해서 제밍하는 그러니까 조정권을 우리가 탈취해오는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빨리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이 없는 민생당에 세금이 40억 원이나 들어갔다. 이런 뉴스를 오늘 조선일보가 내놓습니다. 2020년 총선 때 전원이 낙선했지만 평균 2.08% 득표 했는데 정치자금법상 2% 득표가 넘으면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활동은 없는데 국고 지원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현행법상 후보를 한 명만 내도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생당 2022년 지방선거 때 시의원을 딱 한 사람만 내고 그 사람의 득표율이 1%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금 9억 원을 챙겼습니다. 매분기 보조금을 2억 원씩 받아 챙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당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이제 은행에서 ELS 주가연계증권 ELS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판매 금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미 모든 ELS를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판매를 중단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홍콩 H지수 연계된 ELS 6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지금 후보 공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2월 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선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에 이런 분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비윤 후보들은 험지에 출마하고 있고 검사 출신 대통령 참모들이 텃밭에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윤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9개 지역구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반면에 이른바 검수적 검찰 출신 이제 친윤계를 지칭하는 건데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청은 2004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이른바 병역 명문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1대부터 3대까지 장교 혹은 부사관 혹은 병으로 군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집안에게 병역 명문가다 이제 이런 칭호를 주고 있는데 지금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단 3명뿐이고 그 3명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AI 첨단 산업에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10년 후 미래가 안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031년엔 국내 반도체 산업 인력이 5만 6천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1784명이 부족하다고 집계했었다. 약 10년 만에 30배나 악화된 인력난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반도체, AI, 첨단 산업 30배 인력 가뭄이 몰려오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했던 15살짜리 중학생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성격장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친구들, 지인들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병동에서 입원 상태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 동급생 친구들이 전하는 말을 전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친구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도망가거나 손 소독제를 뿌리기도 했다. 친구 집 바깥쪽 창문을 열고 우유를 붓는 기행을 하기도 했었다.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녀서 유명했다. 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친구 집 앞에 벽돌을 들고 쫓아가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고 하거나 교실을 걸어 다니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 선생님이 교퇴시킨 것이 20번도 넘는다. 또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말이죠. 쉬는 시간에 수시로 찾아와 훔쳐봤다. 다른 친구들을 통해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뒤 자주 연락을 취했다.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한 내용을 노트에 적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성희롱 소지가 있는 쪽지를 적어 보내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 쪽에서는 그 아마 변호인 쪽인 것 같은데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구급차가 119 구급차, 응급 구급차 출동 중에서 35%가 그러니까 3분의 1 네? 10대가 출동을 하면은 3번이나 4번은 헛발이랍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본은 그렇다면 돈을 내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본 마시사카 시는 6월부터 적용을 한답니다. 병원에 가서 만약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라면 7만 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진 탓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우리나라에도 이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은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는데 일단 이 헛발질하게 하는 그 나이롱 환자들 이 사람들만 막아내도 대형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중증 환자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말 중증 환자가 인정을 못 받아서 이 119 응급 구급대 차량을 이용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경제 뉴스 또는 일상생활에 관한 뉴스, 국제 뉴스 등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